이 양평고속도로 의혹 이거는 너무나 참 뜨겁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고 해 왔고요. 6번 이 국도 6번 국도 이걸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진행해왔던 그 원래 사업의 계획 그게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게 효과가 적어지는 그런 대안이 마련이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정부는 여기에 대한 참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안 하고 있는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안진걸 민생경제용 소장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안진걸 소장 예 연결됐습니다. 농성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네, 현장 특파원 안진걸입니다. 오늘은 양평에 가 계시군요. 예. 아까 이재명 대표님이 11시에 그 서울 양평 네. 고속도로 김건희 윤석열 일가 땅이 잔뜩 있는 곳 네. 직접 현장 오셨습니다. 아하. 여기 아주 멀고 길이 좁은데 네. 걸어서 오셔가지고 저희가 맞이해서 같이 기자회견했고 우리 오마이TV 생방송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바로 11시 반에 우리 농성장 양평군청 앞에 우리 양평 군민들 농성장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거의 300일 가까이 하고 계신데 농성장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현장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기자님들도 많이 오시고 양평군에서도 그러니까요. 뭐 주민들도 한 100여 명 이상 한 2, 300명 집결해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윤석열 탄핵 퇴진까지 네. 가야 된다. 근데 탄핵 퇴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네. 이재명 대표님이 기자회견 조리 있게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문제가 원희룡 후보, 원희룡 전 장관의 책임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네. 원희룡이 이재명 대표님을 고발까지 했던데요. 이제 이런 것을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네, 적반하장이다. 예, 인수위 시절부터 논의했고 본인이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논의를 거짓말 하던데 네. 맞죠? 인수위 때 윤석열 김건희 일가가 한 건 맞죠? 그 앞잡이더라고. 하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원안을 대안으로 그 김건희 땅으로 특혜를 주려고 하고 네. 그게 걸리니까 백지화한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원희룡이 다 한 거잖아요. 그래놓고는 자기가 한 게 아니다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는데 네. 굉장히 뻔뻔하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은 정말 너무나 뻔뻔하다.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그 백지화 발언 언급도 하셨지만 예.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원희룡 예. 전 장관은 총선 출마한다라고 인천 계양을로 갔어요. 본인이 거기가 아까도 우리가 현장에서 오마이TV로 보셨겠지만 여러분 그 선산이고 조상묘이다. 개발합니까? 이렇게 큰 소리 쳤죠? 네. 공식적으로. 그랬죠. 가보면 선산하고 조상묘가 아니라 오늘 또 이게 이재명 대표님한테 제가 설명드렸는데 네. 개조심이 써져 있고요. 개조심. 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올라오면 칠면조 그리고 그다음에 강아지들 염소, 네. 흑염소까지 뛰어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과 조상묘에서 그런 흑염소를 키우고 칠면조를 키우고 개조심을 써놓습니까? 네. 그리고 창고도 다 지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뭐 산비탈이니까 개발이 안 된다고 또 거짓말했잖아요. 네. 어제 아까 이제 오마이TV 보셨지만 산비탈이 아닙니다. 약간의 언덕이고 고속도로 종점 바로 옆이어가지고 정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그리 뚫리면 네. 서울 강남권은 20분 만에 가버립니다. 그러면 엄청난 땅값 상승과 거기 뭐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또는 뭐 휴양시설을 지을 수도 있고 네. 양평이 굉장히 물 좋고 공기가 그렇죠. 좋은 곳이니까요. 풍광이 좋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특혜를 딱 받기 좋은 땅이라는 걸 아까 오마이TV에서도 쭉 보여줬으니까 다 보였을 겁니다. 그다음에 산산조상묘는 거기서 네. 이 산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200m쯤 들어가면 풍수지리에 의해서 굉장히 호화롭게 묘를 지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선산조상묘니까 안 된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인 거죠. 오늘 그 오마이TV 화면으로도 그게 다 잡혔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표님도 직접 보시고 더 강하게 이건 정말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특혜를 의도적으로 주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라고 네.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아까 농성장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민들의 양평 국민들은 엄청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그 국토부 차관 출신 영입 인재도 오셨잖아요. 맞아요. 그분이 말을 하니까 훨씬 또 신뢰성이 더해지더라고요.
자기가 음. 국토부에서 수십 년 근무했지만 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된 안이 이렇게 변경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네. 다시 한번 국토부 차관께서도 그렇게 명토 박아주셨습니다. 손명수 전 차관, 예, 용인을에 맞습니다. 출마한 예. 민주당 예. 후보인데, 그러니까 이게 2008년부터 이제 민간이 제시를 했었고, 그게 2021년이 돼서 예타가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타도 2년 동안 진행을 했고, 예. 그러니까 지역의 수건으로 진행해서 원안이 됐고, 다 그렇게 예. 잘 됐다, 다 뭐 축하하고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좋아했잖아요. 아유, 지금 전진성 군수가 당시 양평군의 의장이었는데요. 네. 그냥 정동균 당시 군수님 손을 번쩍 들어주고 이할 것 없이 만세를 외치고, 왜냐하면 아하. 정동균 군수님이 예. 결국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킨 거거든요. 당시에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네. 정책까지 가미가 되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냥 통과된 게 아닙니다. 이건 양평군에서 먼저 통과가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도로공사의 사전 타당성 조사 사타가 있습니다. 만약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 못하면 예타도 못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그렇군요. 예타 올라가기 전에 또 예타에 올릴 건지 말 건지, 예타를 조사하는 것도 돈이 들잖아요. 아, 그럼요. 뭐 저 세금이 들고 행정이 네, 들기 네. 때문에 예타 할지 말지를 또 결정합니다. 아하. 그래서 예타를 검토하기로 결정이 난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예비 타당 조사를 해갖고 그런 2010 정말 긴 너무 시간이 힘들게, 걸렸는데. 사실 십수년이라고 하지만 예. 수십 년 동안 조사해가지고 겨우 통과된 거거든요. 그게 인수위가 3월 29일 인수위 시절에 네. 3월 29일 날 용역을 착수해서 4월 초에 김건희 로드 변경안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5, 6일 만에요. 그리고 원희룡이 취임하면서 가속한 거죠. 네. 그리고 오랫동안 국민한테 숨기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게 2023년 네.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이제 저희가 그걸 폭로를 한 거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부터 오마이 시작이 TV에서 됐죠. 6월 3일 날 저는 네.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마이 TV에서 6월 3일 날 네. 오마이 TV랑 함께 제가 단독으로 처음으로 그래서 지금도 오마이 TV 찾아보시면 오마이 TV 안진걸 단독 김건희 윤석열 부부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 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투쟁 중인데, 네. 그걸 보면서 최재형 목사님이 그 디올백 이렇게 낼름낼름 받는 거 샤넬 향수 그 영상을 공개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다 고속도로 연결이 국정농단까지 되네요. 하는 거 보면서 네. 자기가 그 전에 찍어놨잖아요. 그분 2002년 6월달, 9월달에 찍어놨는데 네. 인터뷰 중입니다. 예, 그걸 찍어놓은 것을 서울 공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을 보면서 그것을 맞아요. 이제 네. 공개하기로 마음 먹으신 거죠. 예. 그래요. 이 양평 고속도로 의혹 이게 뭐 특검법에 이번에 발의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예. 정말 진실을 꼭 밝혀내야 된다. 이거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가 또 많이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잠깐 잊힌 부분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도 많아가지고. 예. 근데 이번에 권인수 의원이 아주 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자마자 네. 국민의힘이 사실상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서 한동훈을 내리꽂고, 한동훈은 김건희 길자도 못 꺼내는 김건희 급사거든요. 급사보다 못한 신분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도이치특검법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다가 네.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말이 앙따 안 했던 뭐 발언도 나온 건데요. 김경률. 그런데 비대위. 다 김건희 특검법 부결시키려고 현역들 전부 공천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부결이 됐고, 어제 권인수 의원이 이번에 아까 이재명 대표도 언급하셨는데, 자, 이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작, 그다음에 명품백 받은 거, 이런 걸 다 포함한 사실상 김건희 종합특검법 이걸 제출했습니다. 그거 너무 잘한 거고, 그것을 총선 전에는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김건희 윤석열이가 엄청 비리가 많은데 특검을 거부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투표장에 가셔서 심판, 김건희 이자들을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이자들을 심판해야 김건희 종합특검법,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비리를 모두 조사할 수 있는 종합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아마 이제 선거 결과도 큰 영향을 끼칠 거로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이 좀 소란스럽고 안진걸 소장도 이제 비가 내리고 있죠, 현장에. 아까 보니까. 눈도 내리고요, 막 우박도 내렸고,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 국민들이 계속 말을 걸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응원도 해주시고 참 고맙습니다. 국민들하고도 인사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끝으로 이제 여기 이제 김성교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또 아까 기자들 질문 보니까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많은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야가 또
공천상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양평의 국민의 공천상을 보고 하면 예.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평가하시는지요? 그 기자분들이 네. 오히려 원희룡과 김성교가 공천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데 네. 어제 현역 의원들이 일부 탈락한 것만 물어보더라고요. 경선 결과. 아쉽더라고요. 예. 근데 현역 의원이 다 탈락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기영 그렇죠. 의원이라든지 여러 현역 의원도 또 됐어요. 그러니까 최기상은요? 그리고 최기상 의원도 됐고 네. 그분들은 무슨 친명계도 아니잖아요. 일종의 이제 범친명이거나 아니면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도 다 됐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정말 공정한 시스템에서 그 어제 경선 결과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까? 그건 제가 제3자로서 봐도 그렇습니다. 네. 현역 의원들이 된 데가 많아요. 뭐 친명 현역 비명 의원이 이제 상관없이 예, 맞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예, 판단을 했다. 친명신이 된 데도 있지만 거의 네. 드물고요. 대부분은 기존의 현역 의원들이 많이 됐습니다. 음. 공천도 그렇고 경선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기자의 그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인데 이재명 시민들이 항의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항의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또 아니 기자는 묻는 사람이다. 내가 답변 잘하면 되니까 네. 시민들과 항의하지 말아라고 잘 짚어줘서 맞습니다. 아하. 어쨌든 기자가 묻는데 그 자리에서 막 야유를 하고 막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네. 어떤 현장마다 지켜야 될 룰이 있는 거잖아요. 매너와. 그건 대표님 잘 짚어주셨고 네. 잘 발표했고 오히려 김성교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날라간 사람입니다. 그러게요. 그런 범죄자 그래서 결국 여주 양평 구민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1년 없어요. 동안 공석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양평 공지구 비리, 네. 그다음에 또 양평 이 고속도로 조작 의혹 모두 다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은 양평 군수 때도 계속 선거법으로 계속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또 공천한 것의 문제점이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정치 생명 건다면서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로. 근데 그러게요. 선산이고 조상면에서 개발 안 한다 거짓말. 뭐 산비탈이어서 개발 안 한다 거짓말. 무슨 쓰레기 같은 땅이라고 하는 거 거짓말. 근데 왜 쓰레기 땅이라는 같은데 35필지나 사가지고 네. 서울 양평에 사실 오늘 대표님한테 저희들이 보여드렸는데 병산리, 교평리, 공리, 백안리까지 양평 지역에 확인된 곳만 최소 4곳. 그다음에 뭐 일대 남양주까지 하면 더 많은 곳에 지금 엄청난 땅이 있거든요. 양평만 35필지, 네. 감정평가한 사람들의 추정 현재 145억 정도 가액이 나중에 근데 여기 고속도로 뚫리면요 몇백억, 몇천억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좋네요. 예. 지나가는 시민들 계속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안진걸 소장이 저희가 갑작스럽게 좀 연결 좀 해봤는데요. 아닙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마이TV 현장 특파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마이TV 200만 빨리 구독자 달성 염원합니다. 네. 안진걸 TV도요.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무소장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양평 고속도로 의혹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 원안에서 이 대안으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양평 국민들 또 이 도로를 이용하기를 좀 많이 원하고 바라고 생각을 했던 우리 국민들 참 6번 도로 이 국도가 얼마나 막힙니까? 그래서 이 양수리 쪽으로 가는 분들이 또 거쳐가지고 국도 따라서 강원도로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이제 뚫린다, 만들어진다라고 뭐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갑자기 종점이 바뀌고 55%가 변경이 되면서 며칠 안에 또 급작스럽게 변경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된 것이냐, 의혹이 있으니까 좀 풀어보자,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 또 이게 법안이 또 어떻게 통과가 될지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